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는 어둡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입니다. 혹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지만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첫 만남부터 마치 내 운명의 상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불편한 감각의 실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교묘한 조종자,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꿰뚫어보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그들의 완벽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마음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땐 한없이 다정한 위로자가 되고 지적인 대화에 목말라 있을 땐 박식한 토론 상대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자신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인지적 맹점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이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너무나 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장막 뒤에서 수많은 경고 신호들은 힘을 잃고 맙니다. 이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첫 번째 열쇠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했던 직장 생활이나 아팠던 연인 관계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장 크게 배웠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은 제가 너무 상대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불안감의 표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는 진솔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항상 외부, 즉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죠. 그런 유형의 사람과는 엮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세상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이들의 답변 속에는 오직 남 탓과 세상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인간관계, 특히 친구의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부분 바로 옆에 사는 언제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항상 다른 도시, 다른 나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고향 친구나 동네 친구처럼 오랜 시간 일상을 공유하며 쌓아온 끈끈한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떠올려보면 이 특징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가끔 연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한 사람과 오랜 시간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연기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두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완벽한 가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유려했던 몸짓과 풍부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얼굴은 무표정하게 굳어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얕은 가슴 호흡을 시작하고 행동은 자연스러움을 잃고 연극처럼 과장되게 변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진정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세 번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대화가 끝난 후 내 안에 남는 감정입니다. 진실한 사람과의 대화는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기분 좋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는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인 연결 호르몬 덕분입니다. 하지만 조종자와의 대화는 다릅니다. 대화하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지만 그가 떠나는 순간 극심한 공허함과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그 대화가 진정한 교감이 아닌 도파민을 자극하는 인위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본능적으로 찾아내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의 마법이 사라진 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텅 빈 마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 행동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쇄형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뭐 했어? 와 같은 신문조의 질문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만 높일 뿐입니다. 대신 어젯밤 이야기 좀 해줘라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이는 질문이 아닌 진술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방의 뇌는 방어 태세를 취하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의 기준선 행동, 즉 평소의 행동 패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속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눈 깜빡임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사람의 눈 깜빡임은 분당 15회에서 20회 정도입니다. 하지만 극도로 집중할 때는 34회로 줄어들고 반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분당 7080회까지 치솟습니다. 마치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말이죠. 만약 평소에 비해 눈 깜빡임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느려진다면 이는 상대방이 현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약점이나 아픈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 깜빡임이 갑자기 0분에 가깝게 멈추고 레이저처럼 당신에게 고정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상대의 슬픔에 미간을 찡그리거나 기쁜 소식에 눈썹을 올리며 표정으로 감정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취약점을 정보로 수집하기 위해 무서울 정도로 집중할 뿐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 신문 기법에서 유래한 처벌 질문 역시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콜릿 우유를 하얀 카페트에 엎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우유를 쏟은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 범인이 아닌 아이는 일주일 동안 게임 금지, 외출 금지처럼 아주 엄격한 벌을 제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인 아이는 앞으로는 거실에서 초콜릿 우유 못 마시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데이트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넌지시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갑자기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코끼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종자들은 주로 4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 행동합니다. 바로 통제, 인정, 확인, 그리고 관심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캐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려 하는지, 특정 집단에 소속되려 애쓰는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과시하며 확인받으려 하는지, 아니면 그저 당신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려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동시에 그들이 가장 잃기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두려움, 의무감, 죄책감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FOG, 즉 안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 3가지 감정의 안개를 피워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들 모임에 다녀온 당신에게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친구들이랑 있는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나는 내가 죽었을까 봐 밤새 걱정했어.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우리 관계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이긴 한 거니. 이것은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의 다음 행동을 통제하려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이런 조종의 안개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정된 환경,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 차분한 외모와 태도, 진실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5가지 기반이 튼튼할 때 우리는 외부의 조작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공을 갖게 됩니다. 특히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나 사기 집단에 빠지기 쉬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의 기반이 흔들리면 그 약점을 파고드는 조종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함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 안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세요. 의식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늦추고 모든 행동을 신중하고 섬세하게 만드세요. 조종자가 당신을 향해 교묘한 말을 쏟아낼 때 서둘러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고요하게 상대를 응시하며 그가 한 말을 곱씹어보세요. 이 침묵의 시간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조종적인 발언을 되짚어주되 비난이 아닌 확인의 형태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당신이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라고 말하며 그가 던진 교묘한 함정을 모두가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비밀스러움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빛 속으로 끌어내는 순간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직감을 믿을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여정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때로는 나침반이 되고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와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길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는 어둡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입니다. 혹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지만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첫 만남부터 마치 내 운명의 상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불편한 감각의 실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교묘한 조종자,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꿰뚫어보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그들의 완벽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마음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땐 한없이 다정한 위로자가 되고 지적인 대화에 목말라 있을 땐 박식한 토론 상대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자신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인지적 맹점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이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너무나 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장막 뒤에서 수많은 경고 신호들은 힘을 잃고 맙니다. 이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첫 번째 열쇠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했던 직장 생활이나 아팠던 연인 관계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장 크게 배웠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은 제가 너무 상대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불안감의 표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는 진솔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항상 외부, 즉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죠. 그런 유형의 사람과는 엮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세상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이들의 답변 속에는 오직 남 탓과 세상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인간관계, 특히 친구의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부분 바로 옆에 사는 언제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항상 다른 도시, 다른 나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고향 친구나 동네 친구처럼 오랜 시간 일상을 공유하며 쌓아온 끈끈한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떠올려보면 이 특징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가끔 연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한 사람과 오랜 시간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연기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두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완벽한 가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유려했던 몸짓과 풍부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얼굴은 무표정하게 굳어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얕은 가슴 호흡을 시작하고 행동은 자연스러움을 잃고 연극처럼 과장되게 변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진정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세 번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대화가 끝난 후 내 안에 남는 감정입니다. 진실한 사람과의 대화는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기분 좋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는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인 연결 호르몬 덕분입니다.
하지만 조종자와의 대화는 다릅니다. 대화하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지만 그가 떠나는 순간 극심한 공허함과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그 대화가 진정한 교감이 아닌 도파민을 자극하는 인위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본능적으로 찾아내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의 마법이 사라진 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텅 빈 마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 행동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쇄형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뭐 했어? 와 같은 신문조의 질문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만 높일 뿐입니다. 대신 어젯밤 이야기 좀 해줘라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이는 질문이 아닌 진술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방의 뇌는 방어 태세를 취하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의 기준선 행동, 즉 평소의 행동 패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속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눈 깜빡임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사람의 눈 깜빡임은 분당 15회에서 20회 정도입니다. 하지만 극도로 집중할 때는 34회로 줄어들고 반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분당 7080회까지 치솟습니다. 마치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말이죠. 만약 평소에 비해 눈 깜빡임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느려진다면 이는 상대방이 현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약점이나 아픈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 깜빡임이 갑자기 0분에 가깝게 멈추고 레이저처럼 당신에게 고정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상대의 슬픔에 미간을 찡그리거나 기쁜 소식에 눈썹을 올리며 표정으로 감정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취약점을 정보로 수집하기 위해 무서울 정도로 집중할 뿐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 신문 기법에서 유래한 처벌 질문 역시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콜릿 우유를 하얀 카페트에 엎질렀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우유를 쏟은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 범인이 아닌 아이는 일주일 동안 게임 금지, 외출 금지처럼 아주 엄격한 벌을 제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인 아이는 앞으로는 거실에서 초콜릿 우유 못 마시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데이트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넌지시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갑자기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코끼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종자들은 주로 4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 행동합니다. 바로 통제, 인정, 확인, 그리고 관심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캐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려 하는지, 특정 집단에 소속되려 애쓰는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과시하며 확인받으려 하는지, 아니면 그저 당신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려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동시에 그들이 가장 잃기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두려움, 의무감, 죄책감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FOG, 즉 안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감정의 안개를 피워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들 모임에 다녀온 당신에게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친구들이랑 있는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나는 내가 죽었을까 봐 밤새 걱정했어.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우리 관계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이긴 한 거니. 이것은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의 다음 행동을 통제하려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이런 조종의 안개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정된 환경,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 차분한 외모와 태도, 진실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5가지 기반이 튼튼할 때 우리는 외부의 조작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공을 갖게 됩니다. 특히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나 사기 집단에 빠지기 쉬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의 기반이 흔들리면 그 약점을 파고드는 조종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함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 안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세요. 의식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늦추고 모든 행동을 신중하고 섬세하게 만드세요. 조종자가 당신을 향해 교묘한 말을 쏟아낼 때 서둘러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고요하게 상대를 응시하며 그가 한 말을 곱씹어 보세요. 이 침묵의 시간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조종적인 발언을 되짚어주되 비난이 아닌 확인의 형태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당신이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라고 말하며 그가 던진 교묘한 함정을 모두가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비밀스러움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빛 속으로 끌어내는 순간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직감을 믿을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여정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때로는 나침반이 되고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와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길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는 어둡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입니다. 혹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지만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첫 만남부터 마치 내 운명의 상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불편한 감각의 실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의 중요한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교묘한 조종자,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꿰뚫어보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그들의 완벽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마음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땐 한없이 다정한 위로자가 되고 지적인 대화에 목말라 있을 땐 박식한 토론 상대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자신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인지적 맹점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이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너무나 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장막 뒤에서 수많은 경고 신호들은 힘을 잃고 맙니다. 이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첫 번째 열쇠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했던 직장 생활이나 아팠던 연인 관계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장 크게 배웠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은 제가 너무 상대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불안감의 표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는 진솔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항상 외부, 즉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죠. 그런 유형의 사람과는 엮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세상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이들의 답변 속에는 오직 남 탓과 세상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인간관계, 특히 친구의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부분 바로 옆에 사는 언제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항상 다른 도시, 다른 나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고향 친구나 동네 친구처럼 오랜 시간 일상을 공유하며 쌓아온 끈끈한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떠올려보면 이 특징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가끔 연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한 사람과 오랜 시간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연기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두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완벽한 가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유려했던 몸짓과 풍부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얼굴은 무표정하게 굳어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얕은 가슴 호흡을 시작하고 행동은 자연스러움을 잃고 연극처럼 과장되게 변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진정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세 번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대화가 끝난 후 내 안에 남는 감정입니다. 진실한 사람과의 대화는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기분 좋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는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인 연결 호르몬 덕분입니다. 하지만 조종자와의 대화는 다릅니다. 대화하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지만 그가 떠나는 순간 극심한 공허함과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그 대화가 진정한 교감이 아닌 도파민을 자극하는 인위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본능적으로 찾아내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의 마법이 사라진 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텅 빈 마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 행동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쇄형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뭐 했어? 와 같은 신문조의 질문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만 높일 뿐입니다. 대신 어젯밤 이야기 좀 해줘라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이는 질문이 아닌 진술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방의 뇌는 방어 태세를 취하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의 기준선 행동, 즉 평소의 행동 패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속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눈 깜빡임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사람의 눈 깜빡임은 분당 15회에서 20회 정도입니다. 하지만 극도로 집중할 때는 34회로 줄어들고 반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분당 7080회까지 치솟습니다. 마치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말이죠. 만약 평소에 비해 눈 깜빡임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느려진다면 이는 상대방이 현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약점이나 아픈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 깜빡임이 갑자기 0분에 가깝게 멈추고 레이저처럼 당신에게 고정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상대의 슬픔에 미간을 찡그리거나 기쁜 소식에 눈썹을 올리며 표정으로 감정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취약점을 정보로 수집하기 위해 무서울 정도로 집중할 뿐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 신문 기법에서 유래한 처벌 질문 역시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콜릿 우유를 하얀 카페트에 엎질렀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우유를 쏟은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 범인이 아닌 아이는 일주일 동안 게임 금지, 외출 금지처럼 아주 엄격한 벌을 제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인 아이는 앞으로는 거실에서 초콜릿 우유 못 마시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데이트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넌지시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갑자기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코끼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종자들은 주로 4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 행동합니다. 바로 통제, 인정, 확인, 그리고 관심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캐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려 하는지, 특정 집단에 소속되려 애쓰는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과시하며 확인받으려 하는지, 아니면 그저 당신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려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동시에 그들이 가장 잃기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두려움, 의무감, 죄책감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FOG, 즉 안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 3가지 감정의 안개를 피워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들 모임에 다녀온 당신에게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친구들이랑 있는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나는 내가 죽었을까 봐 밤새 걱정했어.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우리 관계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이긴 한 거니 이것은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의 다음 행동을 통제하려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이런 조종의 안개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정된 환경,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 차분한 외모와 태도, 진실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5가지 기반이 튼튼할 때 우리는 외부의 조작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공을 갖게 됩니다. 특히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나 사기 집단에 빠지기 쉬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의 기반이 흔들리면 그 약점을 파고드는 조종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함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 안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세요. 의식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늦추고 모든 행동을 신중하고 섬세하게 만드세요. 조종자가 당신을 향해 교묘한 말을 쏟아낼 때 서둘러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고요하게 상대를 응시하며 그가 한 말을 곱씹어보세요. 이 침묵의 시간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조종적인 발언을 되짚어주되 비난이 아닌 확인의 형태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당신이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라고 말하며 그가 던진 교묘한 함정을 모두가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비밀스러움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빛 속으로 끌어내는 순간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직감을 믿을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여정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때로는 나침반이 되고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와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길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는 어둡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입니다. 혹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지만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첫 만남부터 마치 내 운명의 상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불편한 감각의 실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교묘한 조종자,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꿰뚫어보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그들의 완벽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마음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땐 한없이 다정한 위로자가 되고 지적인 대화에 목말라 있을 땐 박식한 토론 상대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자신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인지적 맹점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이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너무나 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장막 뒤에서 수많은 경고 신호들은 힘을 잃고 맙니다.
이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첫 번째 열쇠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했던 직장 생활이나 아팠던 연인 관계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장 크게 배웠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은 제가 너무 상대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불안감의 표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는 진솔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항상 외부, 즉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죠. 그런 유형의 사람과는 엮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세상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이들의 답변 속에는 오직 남 탓과 세상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인간관계, 특히 친구의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부분 바로 옆에 사는, 언제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항상 다른 도시, 다른 나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고향 친구나 동네 친구처럼 오랜 시간 일상을 공유하며 쌓아온 끈끈한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떠올려보면 이 특징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가끔 연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한 사람과 오랜 시간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연기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두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완벽한 가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유려했던 몸짓과 풍부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얼굴은 무표정하게 굳어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얕은 가슴 호흡을 시작하고 행동은 자연스러움을 잃고 연극처럼 과장되게 변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진정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세 번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대화가 끝난 후 내 안에 남는 감정입니다. 진실한 사람과의 대화는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기분 좋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는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인 연결 호르몬 덕분입니다. 하지만 조종자와의 대화는 다릅니다. 대화하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지만 그가 떠나는 순간 극심한 공허함과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그 대화가 진정한 교감이 아닌 도파민을 자극하는 인위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본능적으로 찾아내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의 마법이 사라진 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텅 빈 마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 행동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쇄형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뭐 했어? 와 같은 신문조의 질문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만 높일 뿐입니다. 대신 어젯밤 이야기 좀 해줘라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이는 질문이 아닌 진술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방의 뇌는 방어 태세를 취하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의 기준선 행동, 즉 평소의 행동 패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속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눈 깜빡임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사람의 눈 깜빡임은 분당 15회에서 20회 정도입니다. 하지만 극도로 집중할 때는 34회로 줄어들고 반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분당 7080회까지 치솟습니다. 마치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말이죠. 만약 평소에 비해 눈 깜빡임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느려진다면 이는 상대방이 현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약점이나 아픈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 깜빡임이 갑자기 0분에 가깝게 멈추고 레이저처럼 당신에게 고정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상대의 슬픔에 미간을 찡그리거나 기쁜 소식에 눈썹을 올리며 표정으로 감정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취약점을 정보로 수집하기 위해 무서울 정도로 집중할 뿐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 신문 기법에서 유래한 처벌 질문 역시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콜릿 우유를 하얀 카페트에 엎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우유를 쏟은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 범인이 아닌 아이는 일주일 동안 게임 금지, 외출 금지처럼 아주 엄격한 벌을 제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인 아이는 앞으로는 거실에서 초콜릿 우유 못 마시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데이트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넌지시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갑자기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코끼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종자들은 주로 4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 행동합니다. 바로 통제, 인정, 확인, 그리고 관심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캐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려 하는지, 특정 집단에 소속되려 애쓰는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과시하며 확인받으려 하는지, 아니면 그저 당신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려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동시에 그들이 가장 잃기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두려움, 의무감, 죄책감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FOG, 즉 안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 3가지 감정의 안개를 피워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들 모임에 다녀온 당신에게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친구들이랑 있는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나는 내가 죽었을까 봐 밤새 걱정했어.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우리 관계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이긴 한 거니. 이것은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의 다음 행동을 통제하려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이런 조종의 안개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정된 환경,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 차분한 외모와 태도, 진실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5가지 기반이 튼튼할 때
우리는 외부의 조작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공을 갖게 됩니다. 특히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나 사기 집단에 빠지기 쉬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의 기반이 흔들리면 그 약점을 파고드는 조종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함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 안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세요. 의식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늦추고 모든 행동을 신중하고 섬세하게 만드세요. 조종자가 당신을 향해 교묘한 말을 쏟아낼 때 서둘러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고요하게 상대를 응시하며 그가 한 말을 곱씹어 보세요. 이 침묵의 시간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조종적인 발언을 되짚어주되 비난이 아닌 확인의 형태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당신이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라고 말하며 그가 던진 교묘한 함정을 모두가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비밀스러움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빛 속으로 끌어내는 순간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직감을 믿을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여정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때로는 나침반이 되고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와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길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는 어둡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입니다. 혹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지만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첫 만남부터 마치 내 운명의 상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불편한 감각의 실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의 중요한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교묘한 조종자,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꿰뚫어보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그들의 완벽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마음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땐 한없이 다정한 위로자가 되고 지적인 대화에 목말라 있을 땐 박식한 토론 상대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자신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인지적 맹점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이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너무나 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장막 뒤에서 수많은 경고 신호들은 힘을 잃고 맙니다. 이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첫 번째 열쇠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했던 직장 생활이나 아팠던 연인 관계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장 크게 배웠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좀 더 솔직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은 제가 너무 상대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불안감의 표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장의 계기로 삼았던